학교에서 제일 예쁜 그녀와 썸을 타고 있다고 확신했다. 둘만의 사진까지 남겼고 그녀는 직접 SNS에까지 올렸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말해왔다. 그 사진 나랑 찍은 건데? 믿을 수 없는 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남자 주인공인 18살 강견호. 견호는 학교 가는 게 즐겁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일 예쁜 백찬비가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찬비는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모두에게 차갑다. 단 한 사람, 견호만 제외하고 말이다. 견호가 혼자 있을 때 찬비는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 노력했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찬비는 소녀같이 부끄러운 얼굴을 하며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처음 보이는 얼굴을 보였다. 견호는 이런 상황이 꽤나 즐거웠고 도파민이 넘쳤다. 허나 그 누구도 이 둘의 관계를 눈치채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찬비가 학교 후 데이트 신청을 해왔다. 그런데 견호는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다. 견호는 두려웠다.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되면 생각보다 재미없는 사람이라 느끼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찬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거리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견호는 그런 찬비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찬비가 학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찬비는 학교 후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고 고1 때부터의 최근 1년 기억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렇다. 찬비는 견호를 좋아했던 기억을 잃었다. 당연히 증언해줄 주변 친구들도 없었고 서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연락도 단둘이 찍은 사진도 단 하나도 없었기에 결국 쌍방으로 좋아하던 이 둘의 관계는 견호만 찬비를 좋아하는 짝사랑으로 변하게 되었다. 견호는 생각했다. 다시 천천히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찬비랑 친했던 인물인 주상윤이라는 남자애가 다가와 물었다. 찬비 기억이 날아간 게 사실이야? 견호는 아는 대로 사실을 주상윤에게 말했더니 주상윤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나 찬비에게 고백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찬비도 나 좋다고 했단 말이야. 견호는 이게 뭔 개소리지? 싶었다. 찬비는 분명 자신을 좋아했었는데 그럼 어장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둘이 잘 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왜냐하면 견호가 봐도 주상윤은 자신보다 외적으로 더 찬비랑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그 후로 주상윤은 찬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견호는 그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등굣길에 우연히 찬비와 만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찬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다친 후유증이 아직도 있구나 싶었고 그렇게 찬비를 집에 데려다 주려던 그때 주상윤이 등장했다. 그리고 주상윤은 찬비의 상태를 보더니 손도 잡고 찬비를 부축하며 자신이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눈치가 있으면 빠지라는 식으로 말했다. 견호는 주상윤이 찬비의 신체를 너무 터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로 향해야만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견호는 학교 앞에 있던 자주 가던 쌀국수 집에 석식을 먹으러 가던 길 찬비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찬비도 같이 가자고 하였다. 사실 이 쌀국수 집은 찬비가 기억을 잃기 전 견호의 단골집이라 찬비가 자주 따라왔었고 둘이 같이 자주 먹었던 곳이었는데 하지만 찬비는 이 기억도 없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견호는 같이 밥을 이전처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찬비는 이전에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보면서 기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 견호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오는데 순간의 찰나 견호는 익숙한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견호는 찬비에게 스쳐 지나간 사진에 대해 물었다. 이 사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해? 찬비는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인물은 주상윤이라고 말했다. 왜 주상윤이라고 기억하냐 물으니 주상윤 본인이 자신이라고 했다고 했다. 견호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저 사진은 정확히 자신과 수련회에서 같이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으니까. 그리고 생각했다. 왜 주상윤은 자기라고 말한 거지? 주상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쌀국수를 먹고 나와 다시 학교로 가려고 하던 그때 또다시 주상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했다. 그래서 물었다. 그 찬비가 보여준 사진 중에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그거 옆에 있던 거 나였는데 왜 찬비한테는 너라고 한 거야? 그런데 오히려 주상윤은 뭔 소리야 그거 난데 네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학교로 돌아온 견호는 생각했다. 내 착각이었나 보다. 생각해보니 사람들 없을 때만 말 걸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난 어장이었구나. 견호는 이제 이 둘 사이에 끼지 말고 자신이 마음을 접기로 했다. 다음날 견호는 주상윤에게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하려 했는데 주상윤은 오히려 말을 끊으며 말해왔다. 그 사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맞아. 찬비가 네 사진 올릴 이유가 없잖아. 너도 찬비 좋아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찬비한테 구라라도 친 줄 알았겠네. 근데 너 착각으로 왜 찬비를 어장하는 애로 만드는 거냐?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너 이거 찬비한테 실수하는 거야 알아? 견호는 주상윤 말을 듣고 자신이 한심하고 멍청하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본인이 진짜 나쁜 놈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애써 견호는 찬비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또다시 찬비가 혼자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견호는 본능적으로 행동을 옮겼다. 이렇게라도 같이 있고 싶었고 이렇게라도 한마디 더 하고 싶었다. 공부를 잘했던 찬비였지만 그 기억도 잃었기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면서 찬비 곁을 맴돌았고, 다행히 이게 잘 먹힌 건지 앞으로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오며 그렇게 찬비와 자연스럽게 톡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 외에서도 따로 만나 찬비에게 도움을 주며 그렇게 만나는 일도 생겼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상윤은 항상 등장했다. 주상윤은 견호에게 말했다. 아무리 도움을 주는 일이라도 찬비가 곧 내 여친이 되려고 넌 찬비를 어장했다고 생각한 그런 애인데 따로 만나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견호는 주상윤의 말이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짜 찬비 곁에 맴돌지 말자고 또 한 번 다짐했다. 찬비는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이전의 폰을 복구했다고 했지만, 그런데 비번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체육 시간이 끝나고 풀려 했다고 했다. 그렇게 견호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반으로 돌아가던 길 주상윤을 마주쳤다. 주상윤은 폰을 들고 있었고 핸드폰 속에 사진첩 화면이 문득 보였다. 그런데 견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저 폰은 찬비가 예전에 쓰던 폰인데 왜 제가 갖고 있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주상윤을 뒤따라가 말했다. 미안한데 지금 너 갖고 있는 폰 좀 보여줘. 그런데 찬비도 그 순간 주상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폰을 받고, 그러자 주상윤은 해명을 했다. 체육 시간 때 너가 정신없다고 과자 주면서 이 폰까지 줬잖아. 그래서 갖다 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찬비가 폰을 확인해보니 내용물이 다 사라져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 아까 주상윤이 들고 있을 땐 찬비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찬비는 말했다. 따로 지우기 아까운 것만 모아두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으려나? 그런데 그곳에는 이전에 찬비가 주상윤과 나눴던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 내용들은 주상윤이 말했던 주장들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주상윤의 고백과 너무나도 싫어하며 거절하는 찬비의 답변들이 있었다. 그동안 주상윤이 한 말이 다 구라였구나 싶었고, 견호는 소름이 돋았다. 대체 기억을 잃어 힘들어하는 애한테 왜 그런 거짓말까지 쳐댄 건지 궁금하여 견호는 학교 시간에 주상윤을 만나 물어왔다. 주상윤은 말했다. 찬비가 널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억을 잃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견호는 괜시리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어장이 아니었으니까. 찬비가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 착각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도 예전처럼 되는 거 기대하지 말고 일단 천천히 도움을 주는 식으로 다가가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최동옥이 물어왔다. 야 강견호, 너 백찬비 좋아하냐? 이렇게 백투더 찬비의 1화부터 14화의 내용을 남주인 견호 입장에서 전개시켜 보았다. 이번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것은 확실히 연애혁명과 비슷한 느낌이어서 연애혁명 팬들은 재밌게 볼 확률이 매우 높은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가님은 이 작품을 그리기 전부터 인물 관계도를 확실하게 해놓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인물 간에 확실한 서사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전개시킨다는 느낌이 작품의 완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을 볼 때 캐릭터들의 표정이나 대사에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연애혁명과 흡사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다. 연애혁명을 좋아했던 분이라면 꼭 한번 봐보길 바란다.